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일반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 한도나 뭐 납입 면제 기능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20대시라면 어린이 보험을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알아보았고,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에요.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일반형에 비해서 일반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20-30%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고, 어차피 이 보험 하나로 90세까지 100세까지 가져갈 보험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30년 납입을 할지 아니면 20년 납을 할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20년 납이 30년 납에 비해 보험료는 더 비싸요. 비싼데 월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총 보험료는 더 낮다고 해요. 총 보험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 납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암을 걸리거나 뭐 어떤 중대 질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암 걸리려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을 안 걸린다는 전제로 봤을 때 총 보험료가 낮은 20년 납으로 저는 바꿨어요. 그리고 100세 만기도 너무 긴 것 같아서 90세 만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 아래선으로 금액을 봐달라고 해서 8만 원대 수준으로 보험을 알아봤고, 이제 보장 내역을 조금 보시면 기본 계약으로 일반 상해 후유 장애가 있어요. 상해 후유 장애는 상해 이후에 영구적인 신체 손상에 대한 보장이라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최소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5천만 원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상해 사망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천에서 저는 5천으로 올렸고요. 암 진단비에는 저희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그리고 7위인 자궁경부, 그리고 자궁체부암, 이런 여성암 관련된 게 다 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 3천에서 5천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천으로 했고, 유사암은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암, 제자리암 같은 그런 건데, 갑상선도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2천에서 최소 2천 보장하시는 게 좋고, 저는 4천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암에 비해서도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보험사별로 보험 한도가 최대 2천인 경우도 있어서 저는 다른 보험이랑 합쳐서 4천으로 조합 설계를 해서 4천으로 올려서 가져가고, 또 이 상해 후유 장애 말고 질병 후유 장애도 있는데, 이것도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라는 것에 해당이 되어야 나오는 금액이에요. 장애는 이제 영구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손상이 있어야지 나오는 금액인데, 뭐 허리 디스크나 치매나 이런 질병에 의한 것들. 근데 이것도 영구적인 손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필수 특약으로는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암이나 뇌, 심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등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에 대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이걸 그때 추가하면 좋다고 해서 저는 굳이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또 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거는 요 갱신형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을 넣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연계돼서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해요. 이게 다 갱신형이고,
보험사들에서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손해율을 계산하지 못해서 갱신형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런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린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염색체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암의 범위 또한 넓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넣기보다는 저는 빼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뺐어요. 일단 암 수술비도 뺐어요. 이거는 나중에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요 아래 것들,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포함되는 거고, 얘도 허혈성 심장질환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굳이 안 넣고 이것만 하나 가져가도 더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굳이 안 가지고 가셔도, 얘만 가지고 가셔도 보장 범위가 더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삭제하고 얘를 2000으로 가져가기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심근병증 진단비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중년 남성에게 가장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10대 때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라면 굳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심방제동, 빈맥, 심부전, 협심증, 기타 부정맥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장질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병률이 60-70% 되는 협심증인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도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요게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요것도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의 경우에는 뇌의 종양만 진단돼도 나오는 금액인데, 사람에게 발병되는 종양 중에 3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필수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져갔고, 저는 이거를 2000으로 올려서 가져갔어요. 이제 다음은 수술비인데, 상해 수술비는 상해로 인한 모든 수술을 보장해 주는 거고, 보장 금액이 100만 원. 월 보험료가 약 2,000원인데 이거를 20년 동안 낸다고 하면 50만 원 정도 내는 건데, 제가 90살까지 단 한 번만 수술을 해서 100만 원을 타면 낸 보험료 이상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특약이라서 넣었고, 질병 수술비도 질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술을 보장해 주는 걸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50만 원을 매달 4-5천 원 되는 금액으로 20년 동안 100만 원 이상 내면, 총 3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 이거 보험료 이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 또 질병 1종에서 5종, 질병 종 수술비라고 하죠. 요거는 여기에 제가 아까 암 수술비를 제외시켰는데, 여기서 암 수술비를 제가 뺐잖아요. 근데 여기 질병 수술비 5종에 암 수술비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20에서 2,000으로 저는 크게 가져갔어요. 2,000까지 확대해서 질병 수술비를 가져갔어요. 암 수술비가 저기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넣었고, 여기에 뇌랑 심장 수술비도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질병 3종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뇌와 심장 수술비를 1,000만 원씩 그냥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골절 진단비는 뼈가 물렁한 아기들이나 영유아 때 많이 쓰이는 담보인데 그 노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넘어져서 약간의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 금액이 나오는 특약이라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요것만 넣었어요. 이것만 해서 50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치아 파절을 포함하냐 제외하냐의 차이고 중복되는 거라서 이거는 빼고 얘만 넣고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건 다 뺀 거예요 결국.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암 진단비, 유사암은 크게 가져가는 게 좋고 이런 갱신형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는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뇌 관련 질환에서 가져갈 수 있는 뇌졸중보다 더 보장이 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양성 뇌종양 진단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가 특약이 없기 때문에 암 수술까지 크게 보장이 되는 질병 수술비 1종에서 5종, 골절 진단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제안서는 제가 처음 만났던 설계사분한테 받은 제안서예요. 근데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분께 검토받고 진짜 이 항목이 왜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면서 뺄 건 빼고 또 금액을 높일 건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연령이나 성별에 맞게 가족력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보험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한 보험 구성표인데 암 진단비랑 유사암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고 싶어서 보험사 2개를 선택해서 유사암을 최대로 가져가는 걸로 진행을 했고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또 가족력이나 이런 걱정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특정 질환비나 뭐 표적 항암 같은 치료 항목들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보험 구성한 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이 보험이 진짜 저렴하게 최고로 구성된 보험 항목들인지는 저도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가성비 있게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최종 보험료에서 각 보험사별로 다자녀 가정 할인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 포함해서 형제가 2명, 3명 이상이신 분들은 요 할인이 들어가니까 한 1, 2% 할인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랄게요.